2024년 첫 제품은 전선정리 선반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제품 개발은 경쟁사 제품 분석부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제품 3가지를 선택해서 구매했습니다. 첫 번째 제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귿자 형태의 가장 심플한 제품입니다. 나사못을 체결할 수 있는 구멍이 있고요. 전선을 뺄 수 있는 구멍도 크게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책상에 걸어서 쓰거나 상판 바닥에 고정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크게 특별할 것 없는 가장 평범한 구조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형태의 제품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가장 독창성이 있다고 느껴졌던 제품인데요. 일단 포장 박스부터 좀 신경을 쓴 게 느껴지네요. 사이즈는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전선을 정리한 후에 가릴 수 있는 뚜껑이 따로 있다는 거고요. 자석으로 부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선을 보이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사 구멍이 있어서 책상 밑에 부착이 가능합니다. 선반 쪽에 각도가 있는 것도 특징인데요. 아마도 정리할 때 내부가 잘 보이고 손을 넣고 뺄 때도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또 별도로 작은 클램프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이즈는 작은 편이어서 아주 두꺼운 책상은 설치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만든 제품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다만 본체나 클램프 등 전체적인 사이즈가 좀 많이 작다는 인상이 드네요. 마지막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첫 번째 제품과 두 번째 제품의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외관이 특이하게 가죽무늬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인 특징을 보자면 크게 2개의 부품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책상 상판이나 프레임 두께에 따라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조립을 하고 나면 처음 보여드렸던 제품과 거의 유사합니다.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 기본적인 구조이고요. 전체적으로 타공이 많이 되어 있어서 사이즈에 비해 무게는 좀 가볍다는 느낌이네요. 제품마다 사이즈 차이도 있고 기능적인 차이도 있는데요. 직접 설치하고 사용해 보면서 장단점을 파악해 봐야 할 거고요. 고객 후기도 잘 확인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제품들과는 차별화하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하나는 사무실 책상에 먼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높이 조절이 되는 제품을 끼워 봤습니다. 길이가 긴 전선들을 먼저 묶어줬고요. 사은품으로 온 케이블 타이를 사용했습니다. 책상 밑에 들어간 채로 작업을 해야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고요. 어댑터가 많다 보니 선반 공간이 많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쪽 편에서 밀어 넣으면 반대쪽이 튀어나온 상황이 계속되더라고요. 어거지로 다 올려놓긴 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좀 위태로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따로 고정장치가 없어서 쉽게 움직이는 건 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정리해 놓으니 처음보다는 훨씬 나아 보이네요. 간단하지만 괜찮은 정리 아이템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 책상에도 하나 달아주려고 하는데요. 청소할 때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전선들 때문에 짜증이 났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건 그나마 제일 큰 사이즈 제품이라 선정리 공간은 여유가 있었는데 역시나 책상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작업해야 하는 게 여간 고생스러운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책상입니다. 다른 제품들처럼 상판에 걸어서 설치하는 게 불가능한 형태의 책상이라 바닥에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줘야 합니다. 책상 밑에서 한 손으로 본체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극악 난이도의 작업입니다. 전동 드라이버가 없었으면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다 하고 보니 컴퓨터 책상에는 꼭 필요한 수납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저분한 전선들을 안 보이도록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에 설치가 너무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책상을 벽에 붙여놓고 쓰게 되는데 이런 경우 선반을 거치하려면 책상을 앞으로 빼줘야 합니다. 또 책상 아래에서 선반에 멀티탭과 전선들을 올려야 하니까 자세도 어렵고 시야도 잘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불편했습니다. 고객 후기에도 비슷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었고요. 저도 몇 번 설치해보고 나니 한 번은 해도 두 번은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무조건 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컴퓨터 책상에 쓰려면 6구 멀티탭에 어댑터 2개 정도는 충분히 올릴 수 있어야 하거든요. 거기다 남는 선들도 여유롭게 수납하려면 크게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품의 컨셉을 잡았으니 설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설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책상에 걸어주는 거리 부품과 전선 정리 선반 이렇게 두 개의 부품으로 나눌 거고요. 사이즈는 폭 60cm로 기존 제품보다 평균 10cm 이상 크게 제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선이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해 네 방향 모두 벽을 세워서 박스 형태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샘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리 고정에 적당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볼트 끼우는 구멍을 여러 개 뚫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면서 가장 적절한 위치를 찾을 계획입니다. 거리를 책상 위에 올렸을 때 움직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 겔 테이프를 붙여줬고요. 책상 바닥에 부착하기 위한 나사 구멍도 뚫어줬습니다. 정리함은 사면의 벽을 모두 높게 세워서 선반보다는 박스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줬고요. 전선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4군데 뚫어줬습니다. 책상 상판과 프레임 두께에 맞춰서 높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4단계로 타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심플하게 사각 느낌으로 디자인을 해서 깔끔함을 강조했습니다. 거리부와 박스부는 이렇게 끼워주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설치할 때 얼마나 편한지 직접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해뒀던 제품을 떼어내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리를 책상 상판에 부착해 주고요. 그 다음 선반에 멀티탭과 전선들을 담아주겠습니다. 사이즈가 훨씬 커서 그런지 대충 담아도 넘치지 않게 수납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걸어주면 됩니다. 확실히 기존 제품보다는 설치가 훨씬 쉬웠습니다. 며칠간 걸어두고 사용을 해봤는데요.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거리의 강도가 약해서 좀 휘었습니다. 책상 위에 붙여두었는데 기울어서 떨어져 있네요. 일단은 거리 부품의 두께를 좀 더 키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리 부품만 다시 만들었습니다. 2mm 두께였던 걸 3mm로 키웠습니다. 전체 사이즈도 조정을 좀 했고요. 거리 부품을 교체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책상 밑에 들어가서 설치를 해보았습니다. 다른 제품처럼 선반을 먼저 걸어 놓은 상태에서 멀티탭과 전선들을 밀어 넣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통 안에 넣은 다음 걸어주는 게 정리하기는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치 후에 플러그를 뽑고 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면부를 이런 식으로 조금 뚫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치해놓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지난번 샘플처럼 테이프가 떨어지면서 기울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설치 크기를 최소화해서 책상 디자인을 해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바깥쪽으로 벗어나게 되어 제품이 계속 기울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리 부품의 길이를 좀 더 늘려서 무게중심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조절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샘플입니다. 거리 부품의 길이를 늘려서 무게중심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한 가지 결단을 내려야 했는데요. 나사모 체결을 위한 구멍을 삭제했습니다. 제품의 크기가 커진 만큼 멀티탭이나 어댑터를 가득 담게 되면 무게가 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책상의 재질에 따라 나사못의 체결력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설치 후에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못 체결 방식은 빼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 홈을 크게 내줘서 설치 후에 정리를 하거나 플러그를 뽑기 편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기존 제품을 떼어내고 다시 확인을 해봅니다. 길이를 늘린 만큼 안정적으로 거치되었고요. 휘거나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이제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생산과 포장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시간입니다. 협력공장 사장님과 미팅을 가졌는데요. 제품 생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정면에서 보이는 쪽이 이면이니까 여기를 한 피스로 가고 나머지를 한 피스로 가는 두 개로 그렇게 갈 수 없을까 해서요. 똑같은 형태를 완성하더라도 용접을 어느 방향에서 할 건지
철판을 접는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 등 생산 조건에 따라 단가와 품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단가를 내리는 쪽으로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외관 품질을 높이고 분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두고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재료비가 좀 올라가더라도 안정적인 품질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고요. 마지막으로 샘플 확인 후 생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포장 박스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거리 부품을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고 파손이 나지 않도록 배송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직접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본체를 감아주고 구멍을 뚫어 거리를 끼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조립한 후에 바깥쪽에 딱 맞는 박스로 포장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 업체에 개발을 의뢰해도 되지만 직접 만들어서 보내줘야 시행착오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박스 제작이 가능합니다. 모든 준비가 잘 끝났는지 최종 샘플을 통해 확인해 봐야 합니다. 컬러는 무광 블랙과 무광 화이트 두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거리에 끼울 볼트도 사이즈에 맞춰 제작을 했습니다. 겔 테이프도 큰 사이즈로 제작을 했고요. 흔적 없이 뗄 수 있고 재사용이 가능한 재질을 사용했습니다. 제품 로고도 레이저 마킹 해주겠습니다. 샘플 박스로 포장까지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 별거 없이 간단한 제품인데 개발 기간은 4개월이나 걸렸네요. 저는 어떤 제품이든 디자인은 심플하게, 구조는 튼튼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번 제품 역시 그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